본 방송은 영화 스파이의 아내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의 사회를 맡은 더덕구 더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네, 저희 이번 영화는 스파이의 아내입니다. 네, 스파이의 아내. 悪魔のような所業を僕は見た。あなたは連合国側のスパイですか？信じるのか信じないのか。あなたがスパイなら私はスパイの妻になります。何もご存知ないですか？いいえ、何も。捕まることも死ぬことも怖くはありません。私が怖いのはあなたと離れることです。 일본 영화. 일본 영화 제가 자주 하지 않는 편이라서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것 세 같은데. 번째 살인 이후 처음 아니에요? 헐, 진짜? 그런가? 2년 넘었다. 그럴 수도. 일본 영화 진짜 잘 안 보는 편이긴 해요. 네. 그동안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영화가 없었던 것 같기도 그렇기도 하고. 하고요. 되게 옛날에는 사실 일본 영화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많이 봤죠. 네. 맞아. 그때 붐이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타노 타케시. 특히 그리고 이와이 슌지 감독이 좀 맞아. 한국에 팬이 많아가지고. 맞아. 러브레터. 겐키 데스까? 다시 겐키 데스. 네, 그거를 그 예능에서도 참 많이 따라했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2000년대 초반 예능 보면은 맨날 그런 거 따라하고. 네. 그때 연사마도 네. 같이 인기 있었던. 윤사마는 근데 한국 사람이 일본에 인기 많은 거잖아요. 왠지 일본인이 한국에서 인기 많은 느낌이다. 지금 일본 영화 인기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가족 감독이 아 그분이 우리 좋아하는 감독. 세 번째 살인 감독이 세 번째 살인 감독. 고레다 히로카즈. 네. 그분은 팬이 좀 많고 요즘도. 그래서 그분 영화 간간히 보고 네. 그 외에는 사실 일본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소비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요새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옛날처럼. 최근에 봤던 애니메이션 일본 영화가 귀멸의 칼날. 뭐 귀멸의 칼날이고 그 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유명했던 거 너의 진격의 이름은 너의 아나타노 나마에와 네. 키미노 나마에와 키미노 나마에야 이러면서 맞아, 끝나는 맞아. 네. 맞아. 뭐. 전 너의 이름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나중에 봤는데 네. 역시 일본 감성은 나랑은 좀 안 맞구나. 저랑도 안 맞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일 일본 감성 안 맞기로 유명하신 분 스칼렛님. 저는 약간 미국 네. 감성이라서 완전 맞아. 미국이지. 그 뭐지 지브리 스튜디오 영화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막 미칠 네. 것 같은 게 왠지 잘 모르겠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뭐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토토로. 감독의 스튜디오. 생가치. 미야자키 하야오. 네. 그렇구나. 생가치. 일본 애니라고 하면 딱 전형적으로 생각나는 그 네. 약간 감성적인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미국에도 거 많이 팬도 하는. 많고. 네. 뭐 이웃집 토토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전 귀엽죠. 좋아해요. 네, 귀엽죠. 저도 좋아. 모노노케 히메 이런 거. 네. 멋있지. 철학적이고. 네. 그래서 일본 영화입니다. 네. 스파이의 아내. 스파이의 아내는 일단 한국에서는 21년 3월 25일에 개봉을 했고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영화가 사실은 TV 드라마로 처음에 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재편집하고 약간 만든 게 이제 이 영화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레딧에 NHK가 크게 빡 들어가요. 맞아. 네. NHK TV 드라마로 제작이 네, 됐기 네. 때문에 NHK가 한국어로 치면 약간 KBS 같은 방송국인데 네. 보통 여기서는 좀 NHK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그 어떤 명작을 갖고 좀 일본식으로 각색해서 TV 드라마 같은 걸 약간 영화스럽게 제작하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약간 BBC처럼. BBC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치. BBC도 얼마 전에
그 박찬욱 감독이 BBC 드라마를 따로 제작했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좀 NHK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 찍는 건가요? 편집해가지고 영화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좀 대작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예. 이거 같은 경우도 TV 드라마 형태로 만든 거가 다시 영화로도 개봉이 될 정도로 퀄리티 있는 스타일의 제작을 하는. 그래서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 감독으로 더 유명해요. 네. 그 제일 유명한 게 도쿄 소나타라는 영화인데 저도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요. 그건 저도 안 봤어요. 네, 저도 안 봤어요. 도쿄 소나타면은 토요타 캠리 도쿄 소나타 그건 뭐죠? 나만 알아들었어? 차 소나타. 지금 나만 웃기냐고. 일본 소나타나고 캠리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네. 서울은 맞네요. 소나타인데 이제 네. 도쿄 소나타면 캠리 정도다. 캠리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캠리가 뭔데? 토요타의 시빅 차. 네, 모르겠다. 차 이름이 잘 모르시는구나. 난 모르니까 이해하지 않겠어. 네. 좋은 네. 생각이에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감독님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인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영화 제목 보고 그러니까 영화 정보 보고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랑 착각해서 아 많이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분이 아직 살아계셔? 이랬거든요. 이분도 나이가 좀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정도 거장 되니까 이 정도 내용을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나중에 내용 들어가면 알겠지만 스파이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일본인들이 좀 꺼려하는 숨기고 싶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전 이 영화에서도 다뤘던 방식이 그렇게 엄청 직접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긴 하는데 그쵸? 간접적이긴 이 정도면은 근데 굉장히 많이 다 드러낸 아, 거다라는 그럼요. 생각은 맞아요. 대단한 결심이다. 네. 거의 그 매국노? 매장대 가고 만든 느낌이었어요. 네. 좀 배짱 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원래 일본에 조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예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던 건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오르내리는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예 없었다고 말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시대적으로 어떤 정치가가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혹은 미국처럼 이제 보수파가 있고 진보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쪽이 정당이 이제 집권하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감독 개별적으로도 어떤 감독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이와이 슌지 감독이라든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일본 내에서도 되게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감독들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발언하거나 아니면 작품 속에서도 좀 드러나거나. 네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도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네. 굉장히 우회해서 그쵸. 간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뭔가 좀 다른 영역으로 보는 것도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대놓고 일본의 그렇죠.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경우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네. 얘기하긴 하니까 네. 굉장히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NHK TV 드라마가 됐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이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라는 거를 인정을 잘 안 하고 좀 피해자인 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영화나 콘텐츠들이 많았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주에서 731 부대 얘기하는 것 같았어. 네, 그런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생체 실험을 했었다라는 걸 조금 중간중간 다큐 느낌으로도 보여주고 이런 얘기를 콘텐츠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있더라도 일본은 그런 걸 되게 국민성이 자체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커서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인정을 안 할 것 그치 같아요.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에 알려지는 거 부끄러워하는. 아, 그걸 부끄러워하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도 상을 그래도 받았거든. 부끄러워는 하네. 그건 또 알 수 없지만 아니 저는 그거를 정당화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정당화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이게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콘텐츠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반면에 독일 쪽에서는 나치들 자기들 이제 조상이 했던 일들이지만 그런 거를 좀 드러내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네. 큰 편인데 이거는 조금 의외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진짜 독일하고는 진짜 비교가 많이 되지. 그래서 그런지 이게 영화 찍을 때 예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펀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화는 누가 펀딩을 해? 그렇지. 이런 대부분 거지. 자본이 있는 데는 이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 찍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리 부분 찍을 때라든가 약간 구멍이 좀 있어. 그죠? 네, 근데 일부러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리 부분 찍을 때 그런 느낌이 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집에서 방에서 찍을 때 창문이 전부 다 불투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밖에 안 세트구나. 보여. 밖에 안 보이게. 그리고 네. 그 뭐라 일부러. 그러지? 공격당할 때 있잖아요. 후반부에 거기서도 소리로만 나와. 맞아요. 막 안 터지고. 뭐 이런 소리 나고. 예.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 배경을 최소화시켰네. 그리고 배우도 어떤 게 결심을 하고 참가한 거죠. 사실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근데 꽤 유명한 배우예요. 그죠? 네, 아오이. 둘 다 진짜 유명해요. 아오이 우유라고 제가. 뭔 우유야? 아오이 밀크. 나는 이때까지 아오이 우유인 줄 알았어요. 너무하다. 지금까지요? 정말 여자 배우는 관심 1도 없구나. 아오이 우유인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20년 동안. 아오이유가 되게 그 우익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쪽 영화를 그런 쪽 콘텐츠 많이 나온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막 아오이 우익이라고 불렀어요. 아 진짜? 물론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제 막 일본 싫어하니까. 아오이 우유. 아오이 왜냐면은 우익이라고. 일본이 전반적으로 좀 옛날 사극이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시대 배경으로 찍다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나라 우호적으로 그치. 찍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그런 영화가 드라마에 되는 거지. 나오게 되면은 예. 그런 이제 배우가 되는 건데 이제 근데 또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는 사극에 나온다 이러면은 연기력이 입증됐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래요? 배우로서. 예, 그래서 보통 사극에 나올 급쯤 되면은 되게 좀 대중적으로도 인기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기력도 좋은 그런 배우들만 되다 보니까 사실 사극 나오는 게 좀 자랑스러운 그런 어떤 타이틀이라서 아이유 입장에서는 내가 뭐 우리나라 관련된 영화 찍는다는데 드라마 찍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오이유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여기 나오는 남자 배우? 타카시 이세이. 이세이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고 아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연기도 잘생겼어요. 잘하고 잘생기고 아 근데 옷빨이 너무 잘 받아. 맞아.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의상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 맞아. 의상이 엄청 클래식하죠. 박 실장님이 좋아하는 시대 의상이잖아요. 경성 갬성. 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히가시테 마사히로 배우도 사실 이분 공유 닮았어요. 맞아요. 아, 키도 크고. 약간 느낌이 맞아요, 그렇다. 맞아요. 목도 뭔가 길고. 목 길고 이런 스타일이 약간 공유 느낌. 히가시테 마사히로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하기도 한 게 일본의 몇 없는 비주얼 배우로도 유명하고 몇 없는 비주얼과 키까지 갖춘 배우로 유명하고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 중에서 아마 지조님도 보셨고 저도 보았던 재밌는 영화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보셨어요?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거? 저 봤는데 네.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아 진짜요? 네. 헐. 재미가 이거 없어. 그래요? 나 재밌게 봤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저요? 이거 아니야, 얘기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 영화랑 그리고 기생수에서 나왔었거든요. 아, 기생수. 기생수에서 기생수 중 한 명으로 나왔습니다. 아. 외계인 중 한 명으로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 안 좋은 구설수가 올라가지고 그러게요. 요즘 검색하면은 영화가 뭐 다 불륜설만 아 나오는데요. 그래. 정말 세기의 불륜을 하는 바람에 일본 열도에서 아, 정말? 사실상 연기력보다도 불륜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아 몰랐네.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그 안이라고 이 배우가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일본 배우거든요. 결혼한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그 인셉션에 나왔던 일본 배우 기억하세요? 네, 알아요. 네.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장인어른인 거예요. 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진출도 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딸이랑 결혼했는데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네. 약간 이미지가 그리고 일본에서의 이미지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도경환 부인이 엄청 대단하고 거기에 조금 묻어가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진 그런 캐릭터였는데 불륜을 하는 바람에 국민사위 같은 느낌이 있었구나. 네, 그런 어떤 가정적인 남편, 국민사위 이런 느낌이었는데 불륜을 이제 세게 저질렀나 네, 보네. 같은 영화 찍던 도중에 그 같은 영화 같이 찍던 여자 배우랑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일본 영화계의 장항준 같은 분이셨고. 왜 또 장항준? 아 장항준. 불륜 안 저질렀잖아요.
와이프 먹고 네. 사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아니 더덕이는 도대체 모르는 게 뭐야? 이런 것도 알아요? 저 원래 가십 좋아하잖아요. 가십거리잖아요. 연애가 중계. 네, 연애가 중계. 그래서 어쨌든 뭐 이혼 당하고 뭐 장난 아닙니다. 대단하네요. 그랬군요. 둘 다 그 로봇 리액션. 아 그랬군요. 대단하네. 이건 대단하다니. 대단하다. 아니, 사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줄거리로 한번 네네. 금방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배경이 1940년이네요. 네. 아시아의 전운이 감돌던 1940년 무역상 유사쿠는 사업차 만주국으로 향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참상을 목격한 유사쿠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직접 나서고 유사쿠의 이러한 위험한 행동은 일본에 살고 있는 아내 사토코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영화는 2020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아 이게 시나리오 약간 시놉시스에 나와요? 아, 네.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 정말? 마지막에 나와요. 네. 아니 막 얘기하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지? 아, 마지막 말투는 제 말투고. 네. 수상했다. 끝인가요? 네. 아, 네. 좀 짧죠? 이 영화가 1940년대가 딱 배경으로 나올 때 저 생각했어요. 일제 감독이네. 네. 일제 감독이 그것도 말기네. 이러가지고 부산이 등장하죠. 네, 부산도 대사에서. 나오고 만주 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네. 일제 감정기 때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상하이. 네. 제작비 때문인지 말만 나오거나 나오지 과정은 전혀 나오지 나가버려. 않아. 네. 갔다 와 그냥. 갔다 온다. 네. 그때 항구도 아니야. 물도 안 나와. 맞아. 다 세트인 것 같아. 네. 갔다 온 것 같고 그리고 네. 왠지 그 참상을 그냥 영화 필름으로 보여줘. 네. 약간 제작비를 많이 아낀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지금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시점은 태평양 전쟁 직전이고요. 유사쿠가 무역회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꽤나 사업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내는 사토코고 그다음에 조카 맞죠? 네. 푸미오라고 네. 같이 이제 지내는데 얘네 취미는 영화 찍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취미 같아. 그래서 셋이서 이제 영화를 찍는 취미가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서 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시사회도 간단히 열고 좀 뭐 나름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은 유사쿠랑 호미오가 같이 출장을 만주로 갔다 오면서 그때부터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출장차 갔는데 거기서 관동군의 만행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고 유사쿠가 그걸 보고 아 이거 세계에 알려야겠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정보들을 좀 수집하죠. 그래서 헌병이 이제 좀 검시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피해서 해외로 빼돌려가지고 해외에다가 좀 프레스를 날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토코는 이제 출장 갔다 와가지고 둘 다 원래 자기랑 뭐 영화도 찍고 되게 꽁냥꽁냥 잘 놀았는데 이상해졌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외도를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하죠. 그래서 좀 뒤를 좀 밟고 있는데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만주에서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필름 같은 거를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창고 같은 데 보관을 하는데 거기서 영상을 찍어온 거를 자기가 틀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무고한 사람들이 생체 실험에 이용이 되고 그 일본군이 저지른 그런 만행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마루타 부대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그 부대의 실험 장면 같은 거를 이제 촬영해 오죠. 윤동주 시인도 네, 이런 식으로 그거랑 희생을 당했었잖아요. 당했었죠. 네, 그래서 유사코는 이제 그 사토코가 이걸 알게 된 걸 알고 이 일을 같이 알리지 않을래?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해요. 그리고 사토코 자신도 처음에는 조금 그냥 남편을 무조건 말리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도우려는 마음도 있었던 것 그 같죠. 부분이 약간 반전처럼 나오긴 반전처럼 나와요. 맞아요. 중간에 반전이 있었죠. 처음에 그 이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편 물건 가지러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 남편이 보관해놨던 그 관동 노트. 실험 관련된 노트랑 그 영역본 이렇게 있고 거기에 필름까지 있는데 그걸 들고 갔다가 바로 기모노를 입고 그 경찰서로 가잖아요. 경찰서로 원래 가가지고 친했던 친구였던 사람. 그래서 얘 뭐지 이거 고발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긴장을 때리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진짜로 그 실험 관련된 내용이랑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남편을 배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네.
대신에 자기 조카를 희생시켰지. 조카 죽었어. 좀 그 부분에서 근데 사실 좀 뭐야 사이코패스야. 근데 얘네 둘 다 별로 약간 동료가 없었어. 약간 대의를 위한 희생일 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진짜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걔 하나 희생한 거야. 사실은 이만큼 있다? 이런 게 좀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잖아요. 네. 손톱 보여주고. 진짜 약간 부창부수라는 생각을 전 좀 했습니다. 무섭네요, 정말. 네. 근데 정말 그 시점을 딱 기점으로 원래 그 전에까지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고 뭐 남편 일 뭐 뒷바라지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전형적인 평범한 일본 시민의 일상을 보여줬다면 그 시점을 바탕으로 나는 스파이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약간 결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 이후 후반부부터는 남편을 그냥 너무 남편과 사랑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 그게 근데 그 사랑이고 부분 좀 오글거렸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난 그게 더 중요할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눈이 되었어요. 당신이 스파이라면 난 스파이의 아내가 되겠어요. 네. 그 40년대 맞아요. 일본의 여성성을 네. 약간 훔쳐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일부러 그 연출을 그렇게 네. 지도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오이유가 그런 부분 되게 잘 해냈고, 그러니까 게 비주얼적으로도 잘했고 연극 그 말투, 연극 말투 네. 있잖아요. 방금 더덕님 하신 거 네. 그것도 되게 잘 해낸 것 같고. 그래 하긴 옛날 일본어를 썼겠구나. 네. 네, 그래야겠죠. 시대니까. 음. 그래서 스파이 아내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는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그 전에 누렸던 것들을 더 이상은 누릴 수가 없죠. 막 뭐 조용하게 티타임을 가진다거나 뭐 예쁘게 쇼핑을 위스키 한다거나 마시고. 위스키를 마신다거나 그런 건 이제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때부터는 스파이 아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이끌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 갖고 있는 그 실험 관련돼서 퍼뜨리려면은 결국에는 미국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너무 미국이랑 일본의 그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망명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도 망명도 대놓고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나는 이제 미국 가서 살겠습니다. 이게 귀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밀항 몰래 가가지고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각자 너는 필름을 갖고 가고 나는 필름 중에서 이제 좀 더 남은 필름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나 몰라서 상하이에 있는 그 조력자한테 맡긴 상태였는데 얘가 약간 배신을 때려가지고 돈을 줘야지만 이 필름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내가 이 필름 가지러 상하이에 갈 테니까 너는 미국으로 먼저 가서 내가 혹시라도 안 오면은 너가 그걸 갖고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만나자 나중에 한 3주 뒤에 그렇게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인 주인공은 밀항하기로 한 그 배에 몰래 몸을 숨겨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걸리잖아. 네 너무 어이없게 거의 하루도 안 전에.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가서 뭐 한 1시간 있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나와 해가지고 나와서 네. 원래 불면 안 되는데 그 미랑 도와준 사람이 이제 불었죠. 네. 어디야 막 이러니까 아씨 말하면 안 되는데 저기요. 너무, 어이없음. 네. 그래가지고 뭐 미랑 뭐 하기도 전에 고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상 끝나버렸어요. 끌려갔어. 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죠. 네. 남편이 했겠죠. 남편이죠. 아니 근데 그 그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는 그쵸, 조금 그쵸. 약간 의심은 되지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필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필름이 원래는 관동 실험이랑 관동 그 거기 군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필름이었는데 자 똑똑히 보라고 막 이러면서 네, 여자 주인공이 이 필름 때문에 난 이 필름을 위해서 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필름을 틀잖아요. 거기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보지. 네, 다 모여서 보는데 예전에 찍어놨던 그냥 영화 내용이 나오죠. 바꿔치기 했죠. 네. 거기서 되게 저는 남편의 사랑, 뭐 배려, 뭐라고 하지? 약간 이기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기심의 바탕에 있는 좀 아내가 편했으면 하는데 그냥 이런 고생은 나 그치. 혼자 했으면 하는 그런 게 또 느껴졌어요. 그치. 결국 어쨌든 남편은 간 것 같죠? 네. 남편 가는 그 부분이 한번 나와요. 뒷모습 나와. 네. 이렇게 앞모습 이렇게 간 것 같죠? 배를 타고 유유히 떠나죠. 네, 약간 남편은. 통통패스러운 되게 작은 규모의 네. 배로 보였는데 그래서 위험 부담을 둘이 같이 안고 가기보다는 네. 어차피 일본은 패망할 것이다. 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남편이 때문에. 아내를 속인 거죠. 어찌 보면은 속인 거지. 서로가 서로의 이중 스파이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안 죽이고 하니까 다행히
죽이진 않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갇혔더라고요. 네.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스스로 미친 척을 해야겠다. 끝에 약간 미친 척 하는 것 같기도 미친 척을 했어. 하죠. 네, 그쵸. 그 상황을 타개하기 근데 위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원래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가져놓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식도 약간 그때 당시에 많이 하던 것들이라서 저는 약간 그때 당시에 얘가 막 진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냥 국가에서 걔를 정신병원에 가져놓고 못 나가게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얘가 나중에 거기 알게 된 원래 친하던 교수가 내가 널 내보내주겠다 여기에 있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얘가 발에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기보다는 억지로 갇힌 것 같은 느낌? 그때도 그런 그게 더 얘기는- 안전할 수도 네. 있고요. 약 안 먹기만 하면 내가 좀 정신이 멀쩡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어쨌든 그래서 갇혀 있다가 우연히 그 옛날부터 알고 있던 교수가 찾아와가지고 약간 전말을 듣게 되죠.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더라. 네. 그 사망 얘기는 신고가 하죠. 된 걸 들었다. 격추가 됐었다고 그 남편이 타고 있었던 여객선이. 그런 소문이 있더라. 네. 카더라 네. 하는 걸 듣고 네. 갑자기 납득이 된다고 그러죠. 그렇나?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왜 내가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내보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된다. 근데 내가 사실은 전혀 안 미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나라에서는 미친 거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이 나라에서 유일한 멀쩡한 정상인이고 맞아. 이 나라는 지금 다 비정상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나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미치지 식으로. 않은 게 어쩌면 미친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네요.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미쳐버렸네. 누가 어떻게 누가 한 말이죠? 언제 한 말이죠? 그거 많이 들었는데 무슨 네. 누가 내가 말이죠? 중학교 때 싸이월드에 한 말 이런 건 아니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 이 미친 세상에 맞아. 네. 어디 드라마에 나왔던 거 같아. 약간 뭐 그런 거죠. 뭐 애국 국가에서는 눈 둘 다 달린 사람이 비정상인 것처럼 여기서도 네. 그리고 공습 경보가 발동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동이 거기 고베까지 온 거죠. 그래서 막 흔들리고 막 공습이 막 다 도망가고. 막 불구덩이가 되고 그러면서 불 엄청 허접. 음, 불 앞에 불 나는데 허접해. 그러면서 끝나죠. 네. 바닷가까지 어떻게 걸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맞아. 이제 끝나고 뭐 일본은 45년 8월 패망했고 8월 15일이죠. 네. 곧 있으면 있을 저희 광복 기념이네요. 그리고 유사코 남편은 죽은 걸로 나중에 밝혀졌고 몇 년 뒤에 부인은 미국으로 갔다더라. 마치 실화처럼. 네. 네. 다 보고 나서 후쿠하라 유사코 찾아봤지만 안 나왔다. 실화는 아닙니다.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아내가 사토코인가요? 네. 사토코가 남편이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전에 막 이제 외도를 의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딱 거기까지 보다가 한번 잠들었어요. 재미없을 때였고요. 예. 틀렸어요? 이거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러고 VOD로 있었는데. 보셨죠? 예. 보다가 한번 잠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봤는데 그때는 1.2배속으로 봤거든요. 딱 좋더라고. 속도가 1.2배속이 딱 좋더라고요. 예. 그럼 뭔가 클래식한 그 느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 빨리 말 천천히 하고 하는. 그렇죠. 이게 좀 지루해가지고. 그리고 좀 일본 영화만의 그 정적. 네. 그리고 좀 그런 디테일 같은 게 있어서 좀 지루했어요. 이게 그리고 사실 TV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커다란 사건들이 있는 영화가 사실 아니라 가지고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규모긴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토코가 알고 나서부터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는 좀 재밌더라고요. 스파이의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약간 그
그런 스파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업이 돼요. 근데 네. 사실 엄청 스파이직도 안 했어. 둘 다 보면은 약간 귀여운 스파이야 진짜. 그지 살짝 이렇게 네. 터치해주는 거지. 네. 되게 현실적이야. 네. 그리고 사실 스파이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냥 나는 코스모폴리탄이다. 네. 나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 도덕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냥 이게 주 네, 목적인데 그거를 우리는 스파인가요? 이러면서 들떠가지고 네. 정말 스파이 영화는 아닌 건 확실한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네. 되게 이 영화 주제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둘의 관계를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맞아.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은 또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뭐라고 하지? 그냥 평범한 로맨스에서 나오는 로맨스 영화에서 나오는 거랑 종류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이런 시기에는 서로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독립운동 같은 걸 하면서 겪는 그런 처음에 남편도 감정이니까. 아내가 편안하게 그냥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 만주의 얘기를 안 알렸던 것도 그렇고 그 아는 것 자체가 아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제가 그 반역이니까 기밀이니까 기밀을 알면 그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오. 맨 처음에 보시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 아 네, 제가 극장에서 재밌다고 보고 얘기한 했었어요. 거였구나. 네. 처음에 본 거는 그 영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진짜 많이 보시네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영화 TV 프로그램도 본단 말이에요. 출발 비디오형 당연히 받는 거 아니에요? 필수 곧 프로그램. 평론가 되시겠는데. 아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 아 그렇지 그렇지. 칼럼 쓰시겠는데. 와. 지금 시사회 다니고 하잖아요. 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냥 뭐 흔한 영화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저희 인스타 친구분들께서 스파이 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 글을 막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할 정도면 정말 재밌나 해가지고 약간 의심 반 하면서 봤는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전 사실 영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영화적 재미가 저한테도 있었던 편은 아닌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영화를 찍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용감하다는 느낌? 맞아. 맞아.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뭐 일제감정 시대에서 그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열사들 이야기는 사실은 되게 쉬운 코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고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이 찍어야 되는 영화의 일부인 누구에게도 거고. 지탄받지 않을 수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사람이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본 친일파 영화를 찍는 것만큼의 어떤 이슈가 될 거를 각오하고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생각하고 네. 진짜 대단하죠. 네. 보통 독일도 사실은 우리가 독일은 되게 반성 많이 하는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잘 독일 영화를 많이 안 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독일에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면서 유태인들에 대한 미안함을 속죄하는 영화는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은 잘 보지 못한 것 같고 독일은 미국 네. 독일은 다큐가 많고 그러니까요. 네. 네. 미국에서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걸 워낙 그쵸.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건 맞지만 막 독일에서 이런 네. 엔터테인적인 어떤 판타지가 들어간 영화를 그렇게 뭐 유명한 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서 왜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영화화하면은 잘못하면 이게 또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맞아. 자국에서도 싫어하고 뭐 유대인들이나 아니면은 피해 국가에서도 니들이 뭔데 이거 갖고 영화 만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진짜로 많고 네. 그런 TV에서도 방송을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현대에도 네. 많이 하고 영화는 워낙 헐리우드에서 많이 찍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독일군으로 나쁜 역할로 독일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출연해요. 바스터즈 이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거리낌 없고 그렇게 출연하고 독일인이 나쁜 짓 했던 거를 독일인이 배우가 나오는 거가 당연하고 약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죠. 여기 일본처럼 약간 시시하고 대단한데 이런 건 잘 없고. 그래서 이런 걸 찍었다는 게 사실 대단하다라는 건 있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영화적인 한계는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이 영화에
미술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옷도 너무 예쁘고 소품 의상 그 남자가 특히 입은 의상이 다 옷 뺏어오고 싶던가요? 광고야 광고. 지금 입어도 너무 멋있는 옷들이 너무 신발. 많고, 신발이며 그치. 그리고 그 사무실의 느낌. 맞아. 천장도 저는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네. 거기 쌓에 올려져 있는 책들과 그 서류들 그 느낌도 너무 좋고. 체스판도 좋아하셨겠네. 스탠드, 체스판. 체스판은 그냥 그랬어요. 위스키 병. 아 그런 것도 좋았고 그리고 그 집의 분위기 있잖아요. 맞아. 집이 그것도 엄청 너무 좋아. 좋고. 진짜. 진짜 잘 살아. 가구들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저는 이 미술에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였어요. 네. 미술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그거를 좀 응용해 보려고 이 영화에 나왔던 미술들을 네. 그 문짝 하나하나 가구 하나하나 그냥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공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그 40년대 일본에서 그 지식인층, 중산층이 줄 수 있는 느낌이 우리는 영화에서 보는 건 처음이니까 맞아요. 되게 좋더라고. 신기하고. 네. 되게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 맞아요. 사실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도 사실 낭만적이긴 해요. 그치? 네, 그치. 그게 굉장히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진하지. 나이브하게 보이기도 하고 막 코스모폴리탄 이런 것도 가해국자 입장에서 말하는 편한 논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이 정도까지의 정의를 추구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영화가 있다? 이거는 그쵸. 좀 괜찮은 것 같다. 그걸 또 너무 진지하게 그리면은 네. 또 걔네들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한발 철없어 보이게 약간 네. 표현한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있는 인물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서 한국을 도왔던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막 그런 가네코 후미코 같이 그냥 일반인 시민계면 모르겠는데 이런 뭐 상류층이 자기들의 그걸 다 던져가면서 뭐 굳이 일본을 거스릴 이유가 없잖아요. 일본 사람인데. 네. 여기서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또 아니죠. 아니죠. 네. 예, 어쨌든 근데 이 정도도 대단하다는 그리고 거고. 일본군 친구가 한번 그 살려주잖아요. 아닌가? 풀어주는 거. 네. 아 약간 끝까지 그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왔다가 그 여자애가 이미 신고를 하면서 약간 했기 때문에 너는 네. 가라 이런 식으로 된 거지. 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자애랑. 그치. 그것도 굉장히 연약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손톱 뺐지 뭐. 이미 셋 다 죽었어. 어우. 일본도 연자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참 흥미로운 영화였고요. 주제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관계상. 정말 시간 관계상 이제 그러네요. 영화에 대한 짧게 한 줄 평과 함께 별점을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제일 먼저 보셨기 때문에 영화의 여운이 가장 없는. 너무 예전에 지주님? 봐가지고요. 저는 별 4개? 별 4개예요. 지조의 별 재밌게 4개는 높네. 스칼렛의 별 5개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별 4.5 죠, 근데 이거 4.5. 약간 후하게 준 느낌도 있어요. 아 취향이라서.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 것도 영화관에서 있어. 봐가지고. 네. 영화에서 보면 별점이 좀 오르지. 영화관에서 보면 그 미술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고요. 네, 별 4개고 한 줄 평이 조금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겉은 클래식한 장르극이나 속은 자기 반성과 평범한 시민의 삶까지 모두 녹여낸 영화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쪽으로도 깊게 막 들어가진 않지만 이 영화는 막 열렬한 자기 반성이고 열렬한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열렬한 사랑 얘기도 아니고. 근데 다 다루긴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하긴 다 했다 이런 게 좀 있었고 대신에 겉모습은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장르극이었어가지고 그런 또 장르적인 재미를 느끼는 게 있었고 또 영화 안에서 영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것도 재미있었어요. 네, 취미가 영화 찍는 거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여주는 거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재밌었어요. 그 취미조차도 그 캐릭터들에 되게 어울리는 취미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있는 척하면서 사는. 네. 맞아. 저 할까요? 네. 네. 어쨌든 추천 감사합니다. 네. 간만에 재밌는 일본 영화 봤고요. 네. 저는 3.5점이고 저는 네이버 평점 중에 잘 쓰신 분이 있어가지고 오, 이거를 읽어주세요. 오, 자꾸 가져와. 좀 쉽게 가려고 한다 너. 자꾸 가져와. 잘못된 세상에서 낭만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너무 좋다. 네. 더 길지만 전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P21K 별별별별님. 네. 좋으네요. 진짜 잘못된 세상에서 낭만적인 순진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좋다. 네. 참, 네. 네. 박 실장님 이렇게 네. 톤이 저도 됐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네. 재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밌었어요. 중간에 좀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3.5점 드리고요. 미술도 좋았고 연기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그랬는데 저는 제일 크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좀 이런 일본에서 이런 영화가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를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뭐야? 만만치 않게 쉽게 가시는데요. 네. 스크린이 째려보는 거 봐. 해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자 하고서 네. 그 숲을 빌린 차를 가지고 숲을 아, 타고 가면서 네. 하는 대사입니다. 거기 너무 좋아. 기모치. 최악이다. 최악. 와당창. 아니 그 전까지 빌드업을 막 하려고. 기분이 좋아 거기서. 네. 기모치. 기모치. 기모찌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기모찌는 기모찌. 그냥 기분. 네. 영화를 한번 보시면 기모치. 기모치. 네. 기모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셨구나. 메모에 숲 기모치. 와당창. 진짜. 공중분해. 감동이 공중분해. 영화 좋았다면서요. 기분이 좋아서 아오이 유의 기모치. 아오이 우유. 아오이 우유. 아 정말. 우유 빛깔 아오이 몰라. 유. 그다음이 나라는 게 너무 최악이네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칭찬받을 거예요. 기모치라는데 뭐. 저는 아마도 조금 낮은 3.5점. 네, 영화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가 아까 전에 쭉 얘기했던 영화적인 의의라든지 어떤 영화의 그 비주얼적인 부분 이런 건 좋았지만 사실 감정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와닿지가 않았어요. 전 감정적인 부분이 와닿아야지만 별점이 폭발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 이 영화 보면서 그 박찬욱 감독 아가씨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후반부에 정신병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물론 시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일제감정기 시대니까. 그래서 느낀 거는 그래도 1940년대 초반에 순진함이 참 멋있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순진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도 뭔가 순진함이 없고 맞아요. 뭔가 어른들은 뭐 당연히 없고 근데 예전 사람들 예전 어른 그런 열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글이라든지 이런 역사 같은 거 일대기 같은 걸 참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20대 초반의 나이에 순진하게 어쩌면 순진한 걸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만큼 열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자기의 몸을 바쳐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있기 힘든 일이라서 이 영화 보면서도 다시금 생각했어요. 순진함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건데 요즘엔 순진함을 되게 바보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했습니다. 김모치. 자꾸 아무리 말하면서도 말하는 중간에 자꾸 머릿속에 자꾸 김모치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김모치. 아오이 우유 취소. 왜 더럽히진 거죠 그게? 도덕님 그게 왜 더러운 거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제가 머릿속에서 계속 김모치를
키모치라는 단어밖에 안 나니까 제 영화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평은 그럼 한 줄 하신 평은 건가요? 네, 한 줄은 아니지만 그냥 저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담아서 써봤습니다. 그래요. 참 낭만적인 네. 맞아요. 영화였지만 기모치로 끝나요. 낭만 못지. 네. 네. 재밌다. 다음 영화는 뭐가 될까요? 오, 피넛버터 팔콘 피넛버터 팔콘. 갈 때가 되었습니다. VOD 볼 수 있죠 지금? 네네 볼 수 있어요. 아 드디어 풀렸군요. 네. 일단 피넛버터 맨날 발콘이래. 발콘이. 피넛버터 팔콘을 이제 네. 보고 또 그 다음 영화 또 하나 더는 생각해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기 시작했어요. 스칼렛님 주연 영화도 나오잖아요. 크루엘라. 아 그거 봐야지. 5월 26일 개봉입니다. 화장 진하게 하셨더라고요. 아, 네. 잘 어울리죠? 네. 저희가 둘째, 넷째 주 녹음이니까 이때는 안 되겠네요. 6월달 녹음에 저희가 크루엘라를 할 수 있겠네요. 다다음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주 주간 영화 보고 주간 영화 보고 스파이의 아내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